대한항공 갑질 파문 밀수까지? 밀수도 했어요? 네, 아이고, 지금 다양하게.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조현민 전무로부터 시작된 갑질 파문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른바 무관세 통관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JTBC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조 회장 일가의 물품으로 파악되는 대형 화물이 마치 대한항공의 부품인 것처럼 조직적으로 속여서 계속 들여왔었다라는 겁니다. 네. 메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수화물팀에 전달한 이메일을 보면 네. DIP라는 암호가 있고요. 이거는 네. 이제 외교 행랑을 뜻하는 코드명입니다. 네. 이 아래 KRP라고 적힌 수화물이 있습니다. 예. 이 KRP는 뭐냐면 코리안 에어 VIP, 즉 대한항공의 귀빈이라는 뜻인데 조씨 일가의.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KRP 코드로 관리해 왔던 겁니다. 아니 근데 무슨 비밀 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코드명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까? 이 항공기업의 특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오너들을 다 전 세계 코드로 모든 항공기업이 저런 식으로 합니까? 그건 그렇진 모르겠습니다. 않겠죠. 네. 예. 코드명이 다 있더라고요. 어제 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연아는 네. DDA라는 예. 코드명을 예. 사용했고 조현민 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민 예. 전무는 EMQ라는 코드명을 사용했다는데 EMQ요? 네. 여기는 그리고 아버지 누구죠? 네. 조양호 회장. 조양호 회장. 거기도 DDY라는 네, DDY. 코드명을 예. 썼는데 네. 여기는 왜 여기 EMQ는 EMQ? 에밀리 마케팅 퀸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이름과 마케팅 네. 그리고 예. 이제 여왕 퀸의 에밀리 마케팅. 앞글자를 따서 EMQ라고 했는데 대한항공 직원들에 따르면 이제 본사 6층에 EMQ가 뜨면 모두 긴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예. 이 다른 이제 오너 일가 중에서 네. 조현민 씨가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네.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코드명으로 불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관세 관련된 부분에 그럼요. 걸리면 일반인들은 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 총수 일가는 이 자신들의 물건을 항공기 부품이라고 신고를 하고 네. 전혀 관세를 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네. 계속적으로 들여왔고 그것이 업무 메일로 통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일상적이었다. 이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케팅의 여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밀수를 했는지 저는 이거 좀 압수수색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씨 일가의 자택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품들이 어떻게 있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건이 예. 근데 3년 전에 예. 이른바 조연아 땅콩. 씨의 땅콩 예, 해양 예.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연아 전무가 네. 당시에 그 조연아. 무관세로 예. 그 물건들을 들여온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그 보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도 돼서 보도가 됐었는데 네. 당시에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땅콩 해양이라는 그 사건이 너무 큰 이슈가 돼갖고 네. 나머지 대한항공의 갑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들 같은 것들이 좀 묻혔어요. 그러니까 조연아 씨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근데 이 부분 역시 그 이후에도 전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오너 일가가 전행을 휘둘렀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조세 포탈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예. 국정항공기를 마치, 운영하는 오너 예. 일가가 이 국정항공이라는 거는 공적 지원이 되고 있는 항공사고 이 자본, 그러니까 대한항공 네. 자본은 통제가 돼야 되는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오너 일가가 마치 무슨 주머니 쌈짓돈 넘기듯이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거를 네. 일상적인 직원들에게 업무로 메일로 지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 회사가 얼마나 내 상층이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행범. 네. 현행범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는 않겠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현민 전무 휴대전화 등을 지금 압수를 해서 네. 이제 갑질 파문, 물세례 파문 이후에 네. 회유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일부에서는 조금 무리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네. 그냥 폭행이지 네. 갑질로 보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네. 이제 의견들도 그 있는데 소리 들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 네. 근데 이제 경찰은 일종의 신경질에 불과한 거다. 폭행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요. 네. 근데 경찰은 어쨌든 사건을 네. 중대하게 보고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휴대전화나 이런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언니, 여동생, 남동생, 그리고 엄마. 일가 전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조양호 회장도 모르겠어요. 또 뭐가 나올지. 조양호 회장이 제일 어려웠다라는 거니까 직원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조현아 씨 사건이 났을 때만 하더라도 네. 한 재벌가의 3세의 개인적인 일탈 네, 네. 정도로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지금 이 대한항공의 문제는 예. 어머니, 그다음에 자식들, 예. 그다음에 조양호 회장까지 그러니까 그 가문 전체가 예. 이 기업의 예. 어떤 구조적으로 네.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라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 경찰 꼼꼼하게 수사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오늘 하루 종일 또 실검했던 한 네. 분이 계시니 이분이 바로 CJ의 이재환 대표의 네. 갑질 논란입니다. 네, 이재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현 누굽니까? 이 회장의 사람은? 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동생인데요. 예. CJ 파워캐스트 대표인데 수행비서가 이재현 회장의 CJ 갑질을 파워캐스트. 예. 네. 그 이재한 회장의 갑질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왕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네. 좀 민망할 정도인데 이 대표 방에 있는 요강을 씻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네?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요새 요강 쓰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CJ가들이 왜 양변기 안 쓰나? 네, 그 유전병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부분,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고 굉장히 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재벌 오너의 갑질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발이 됐는데 네. 뭐 불법적인 지시들도 있고 예. 뭐 왜 불법 유턴을 하라 이러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종근당 회장의 왜 갑질, 예.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이 폭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비슷한 일들이 거의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뭐 입으로 옮기기도 민망한 네. 수준의 얘기인데요. 사과 같은 경우 긁어서 네. 애기처럼 긁어서 줘야만 드시고, 그다음에 멜론은 가로로 네. 잘라왔고, 뭐 이러면 혼났다는 거잖아요. 네.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잘라야 돼. 제가 되게 어려운 그 거예요. 비서의 폭로를 예. 보고도 이거는 이분은 왜 얘 이러시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김치를 물에 씻으라면 씻어야 됐다. 뭐 그리고 가스버너 있으면 벨 눌러서 야 불 줄여, 불 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되세요?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의 한국의 재벌 기업의 특징이 오너 일가에 대한 의존으로 정리가 될 텐데 네. 그 이제 외신들이 굉장히 낯설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왜 재벌 오죽하면 갑질. 예, 그 갑질이라는 예, 게 이제 예. 어쨌든 뉴욕 공식적으로 타임스에. 등록이 예. 돼 있을 정도로. 예, 예. 근데 뭐 CJ도 그렇고 이제 뭐 은둔형 오너들 네. 뭐 이런 이제 이재한 회장도 이번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군지도 누군지도 몰랐죠. 몰랐었는데 예. 그런 오너들이 예. 실제로 그 그룹이나 기업을 지배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네. 그 그룹에서 왕처럼 군림을 하고 예. 실제 어떤 그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업의 매출에 기여를 하는지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수십억 에 그러니까요. 돈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속에 좀 당연히 뭐 거기는 오늘 가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의 네. 오랜 관행 속에서 좀 묵인되어 왔던 게 이런 이제 어떤 범죄적인 상황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잘못된 관행, 그릇된 관행을 바꾸라는 네. 것이 촛불혁명의 그쵸, 예. 정신입니다. 이 잘못된 관행, 그릇된 관행 그대로 두면 네.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내용을 보면 심지어 제주도 가는 길에 가방에서 총이 나왔는데 네. 이것도 네가 한 걸로 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뭐 비비탄 총이긴 예. 했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민주적인 회사 질서의 시민 대 시민의 관계도 아니고 그렇죠. 직장 상사 대 뭐 직원의 관계도 근데 아니고 원래 이런 걸 하기로 계약을 하고 수행비서를 시작한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그런 기업이 정말, 어디 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참 그냥 넘기기 어렵고 이 차제에 그러니까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거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만큼 어떤 그리고 처벌 촛불 말씀하셨지만 촛불 이후에 정치 권력도 교체를 했고 네. 뭐 여러 가지 사회 권력도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네. 대한 개혁 논의도 있는데 네. 한 가지 그러니까 경제 권력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삼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맞습니다.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 예. 많은 분노들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도 실제 이 경제 권력은 별 아무런 네. 그러니까 개혁이라든지 개선의 여지 없이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이 갑질 파문에 계속 등장하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촛불 때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재벌도 공범이다. 그쵸. 예, 네. 재벌 개혁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원세훈 5년 만에 유죄 확정입니다.
아유, 되게 오래 네. 걸렸어요, 재판이.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아직도 유죄가 확정이 안 아직도 됐었어? 유죄가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은 네. 정치 개입일 뿐 아니라 선거 개입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4년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수사가 5년 만에 재판과 수사가 5년간 진행이 됐고 네. 이 과정에서 몇 번의 유무죄 번복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원세훈 원장이 다시 살아나왔다가 그러니까요. 다시 구속이 또 됐다가 네. 다시 또 풀려났다가 예.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끝에 5년 만에 지금 이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 사건 자체가 갖는 정말 그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한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 형량에 대해서는 옳으냐 그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번 결정에 소수 의견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크게 두 축의 그 혐의가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네. 있고요. 이건 정치 개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서 이제 위반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거의 그 판결이 났는데 네. 이게 그거를 넘어서서 선거 개입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 상황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라고 하는 특정 그렇죠. 국면에 개입한 거 이건 더 이제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 시기에 네. 대국민 심리전단을 꾸리고 여러 이제 사이버 팀들에게도 뭐 댓글 관련된 네. 그 지시를 내리고 이랬다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법관들이 그거는 원세훈 원장의 책임으로 다 보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소수 그래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이 길어진 이유가 그 대목 때문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이죠. 네, 문제는. 선거법 유무죄를 어떻게 볼 네.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파기환송됐다 다시 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게 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가 그러니까 다시 다시 재판을 또 하고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이런 과정들이 본인도 굉장히 지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사이에 정치 권력이 교체되고 이런 그렇죠. 과정들에서 본인은 예. 예.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을 또 이번 재판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나 혼자 그런 책임은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예. 있는데요. 뭐 양심 고백을 좀 더 하면 좋겠네요. 공범들이 누가 있는지. 원세훈 예. 전 원장이 양심 고백을 하면 예. 굉장히 다른 지평이 열리겠죠. 이분은 네. 정말로 한 일이 많으시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대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요. 왜 근데 5년일까요? 이 사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혐의입니다. 원세훈 전 그렇죠. 국정원장의 혐의들이.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박근혜 정부로 정권 이양이 예. 되어야 하는 네. 과정에서 누군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게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그 팀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이 네.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네. 지휘 하에 네.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정통성과 네. 연관이 직접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윤석열 그 검사가 지검장, 예. 날라가고 뭐 이런 네.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최동호 혼외자 찍어내기도 그렇죠. 있었던 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죄 판결, 그러니까 이 선거 개입이 없었던 결론이 났어야 됐고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금에야 좀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결로 국정원 재판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정과 관련된 재판이 네. 지금 30여 건이 남아 있습니다. 30여 건이요. 예. 아직도 갈 길이 멀군요. 원세훈 전 원장도 한 3건 정도는 더 남아 있고요. 네. 지금 한 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부분만 그리고 네. 개별적인 사건들의 재판은 아직 국정원의 위법 행위가 한 30여 건 정도 이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기관이 댓글 작업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한 사건, 이것은 국정원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선거법도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한 처벌에 대해서 원세훈 원장은 더 이상 말을 못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